예, 그 산술기압 평균 이제 이용한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 쪽으로 일단은 좀 가볼게요. 일단 거기 1번부터 6번까지, 7번까지 예제가 있는데 그 예제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예제들이고 다 이거를 가지고 조금 변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 난이도를 높여갑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 한번 느껴보시면 되는데 일단 1번 상황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x가 0보다 클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라. 네. 얘의 최소값을 구하자. 그러면 우리가 산술기압 평균을 쓸 때 원래 이제 a랑 b가 양수 조건이 일단 무조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죠? a 플러스 b가 2루트 ab가 된다. 이쪽이랑 더 크거나 같다. 요게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등호 관계 언제 성립하는지는 아실 거고, 이 a랑 b랑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 아실 거고요. 어느 상황에서 쓰는 게 유용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쓰는 게 유용하냐면 산술기압 평균은 꼭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계산의 결과가 이제 상수가 되는 경우, 그죠? 이 계산의 결과가 상수가 되는 경우에 쓰면 가장 깔끔해집니다. 그죠? 네. 만약에 상수가 안 되면 못 쓰나요? 아니, 쓰는 건 자유예요. 쓰는 건 자유인데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얘기가 다른 거니까 일단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일단 이렇게 되면 얘가 반드시 상수일 때만 산술기압 평균을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상수가 아니어도 써도 돼. 대신에 문제 풀 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는 거고 문제를 못 풀 것 같으면 포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는. 그죠? 네.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봤더니 x가 0보다 클 때 요 조건이니까 사실 이거 양수 조건이고 이것도 양수 조건인 건 이미 충족이 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산술기압 평균 갖다 쓰는 거죠. 이게 a, b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이 돼서 최소값은 얼마가 돼? 일단 2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2가 돼요. 언제 됐죠? 언제? 언제가 중요합니다. 언제? 언제가 중요한데 그 언제는 이 둘이 서로 같을 때예요. 근데 같으면서 2로 같아야 되는 거죠. 등호가 성립했다는 얘기는. 그지? 그러니까 각각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1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도 1이고 얘도 1일 때. 그러니까 x 값이 언제일 때? 1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죠? 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2번은 x가 이제 3보다 클 때, 3보다 클 때 x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네. 여러분 산술기압 평균은 특히 어떤 값이 3보다 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4보다 큰 것도 좋아하지 않고 5보다 큰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쓰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뭔가를 더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술기압 평균을 진짜 마음 놓고 쓰려면 항상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큰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3을 좀 반대로 이항시켜서 x-3이 0보다 크다. 이 조건으로 만들어서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산술기압 평균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써도 괜찮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변형할 건데 여기 이제 x-3으로 이제 가져야 되니까, 그지?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그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x-3분의 1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렇게 되어야만 여기서 산술기압 평균을 썼을 때 이쪽이 상수 부분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 산술기압 평균을 씁니다. 왜? 어차피 3은 고정값이에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곱해버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니까 최소값 여기가 2 더하기 3이니까 최소값 자체는 5가 되겠죠. 이게 최소예요, 그죠? 네. 근데 또 언제인지 생각해 봅시다. 언제 성립했지? 이 등호는 얘가 2일 때, 얘가 2라는 말은 결국 얘랑 또 같을 때 이런 얘기인데 두 개 똑같은 거 더해서 2가 됐다는 얘기니까 각각이 1이라는 얘기고 결국 x가 4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x가 4일 때.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해 주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상황 보실게요. 일단 x가 0보다 클 때 x분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입니다. 자,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이번에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수일 때요. 분수일 때
얘도 변하고 얘도 같이 변해버리면요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뭐가 변하는 것뿐에 변하는 거를 이거를 어떤 제약 없이 하시려면 미분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도구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둘 다 변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가 상수라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는 상수인 상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도 변하고 여기도 변하는 거죠. 식이니까, x에 관한 식이니까. x 값이 달라지면 계속 이 값도 달라지고 이 값도 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것분에 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의 최대값은 이 상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하나를 고정값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하나를 선택해서 고정으로 만들 거고 얘를 1로 만드는 게 좀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분모 분자를 x로 나눌게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거는 이제 x가 되고 플러스 여기는 이제 x분의 4가 되고 이제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하나는 고정, 하나는 변한다. 그러니까 얘만 신경 쓰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마인드를 항상 가지셔야 돼. 자, 그래서 얘만 신경 쓰자.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최대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 분모 자체가 최소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산술기하 평균의 구조랑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이 두 부분 가지고 2루트 4가 되니까 이 부분은 일단 4가 되지, 그지? 그래서 얘는 4보다 크거나 같고 거기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 값 자체가 6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최소가 6이니까 이 전체적인 최대값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최대는 6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언제 성립했지? 이 4는 얘랑이 각각이 2일 때야, 그지? 그래서 x가 2일 때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4번부터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번은 이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어떤 전개 과정을 쭉 써놓고 어떤 결론을 맺었는데 그 결론이 틀렸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처음으로 틀렸는가, 알겠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뭐 그런 빈칸 넣기나 아니면 그 등호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 주고 어디서 처음으로 틀렸는지를 체크해낼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문제로는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아시겠죠? 자,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아시겠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가 0보다 큰 것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x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죠? 뭐 명제로 보면은 뭐 포함관계가 성립하니까 이러면 이렇다라고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x가 0보다 큰 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쓰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네. 이 조건이기 때문에 x 플러스 x분의 1을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2루트 x 곱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x분의 1의 최소값이 2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의 최소값이 2냐라고 얘기하면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연히 틀린 말이죠. 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이 경우가 언제였냐면요. 얘랑 서로 같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개 똑같은 거 더해서 2가 됐기 때문에 x가 1일 때란 말이에요. 그럼 x가 1일 때 최소값 2가 발생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범위 자체가 x의 범위가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의 최소가 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최소가 2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으로는 못 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오케이? 그냥 산술기하로 못 구해. 근데 이게 틀렸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틀리냐면 얘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최소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이 범위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 최소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이거를 만약에 함수를 이용해 보는 겁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쟤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y는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 과정도 지금 이 그림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분수함수 배우시는 거 맞죠? 그죠? 분수함수 나오잖아요. 그죠? 수학 하에서 배우잖아. 거기에 보면은 여기 지금 x고 만약에 이게 통분해서 가면 얼마가 돼? x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생각해 볼게요. 고1 수학 하 과정에서 배우는 분수함수는 일단 무조건 여기가 1차식이어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분자 쪽에 해당되는 차수는 맥시멈의 1차식이거나 아니면 상수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차식분의 1차식이 들어오든지 1차식분의 상수가 들어오는 게 수학 하에서 배우는 분수함수의 범위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근데 이거는 봤더니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몇 차식이야 지금? 2차식인 상태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고등학교 수학 하 1학년 과정을 벗어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기는. 아시겠지? 근데 지금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할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한번 해본다 이 말이죠. 이런 분수함수가 나오면 일단 점근선을 제가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래서 x가 0이라는 첫 번째 점근선이 들어가고, 분수 파트를 가렸을 때 나머지 이제 y는 x라고 하는 두 번째 점근선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x축,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첫 번째 점근선은 x는 0인 거니까 이런 y축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점근선은 y는 x니까 이렇게 생긴 점근선이 생긴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두 개의 점근선으로 인해서 공간이, 평면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진다는 건 아실 거예요. x축, y축 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두 점근선을 기준으로 마치 1사분면과 3사분면처럼 들어가는 이 부분에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됐죠? 자,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x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깔면 그래프는 이 오른쪽 그림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최소가 얼마냐면 x가 1일 때 여기가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왜? 방금 했잖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하면 그렇게 된다고. x가 1일 때 2가 되는 게 그게 최소라고. x가 0보다 클 때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 그림이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4보다. 맞죠? 그럼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4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프를 보는 라인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죠? x가 그냥 4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답은 4분의 17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이렇게 보는 게 원래 정석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면 산술기하 평균을 썼을 때 최소값을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알겠지? 아까 제가 여기서 이런 범위를 안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x가 0보다 커야지 0 말고 다른 양수보다 크게 되면 최소값을 만들어내는 그 지점이 이 범위 안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단 아시겠지? 자, 이제 5번, 6번, 7번을 갈 건데요. 5번, 6번, 7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거기를 싹 다 묶어가지고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왜냐하면 5번 따로, 6번 따로, 7번 따로 이렇게 내면요, 분명히 여러분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이걸 숨겨놓으면 잘 못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5번, 6번, 7번이 되게 중요하고, 일단 5번 자체와 6번 자체를 비교하는 과정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A랑 B가 모두 양수인데, A랑 B랑 모두 양수인데, 자,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에 이거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 최소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두 가지의 풀이로 같이 한번 가는 걸로 해볼게요. 일단 알겠지? 두 가지의 풀이로 같이 하고 비교하면서 둘 다 가능한지 혹은 뭐가 안 되는 게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가자 이런 얘기죠.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일단 이거를 그냥 전개합니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상수를 빨리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약에 전개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곱해진 것과 이렇게 곱해진 것은 상수 처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고정값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고 싶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1이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1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2가 될 거고, 그럼 나머지 것들만 좀 정리하면 이거랑 어디니 이거랑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이죠. 그래서 여기는 b분의 a가 되고 플러스 여기는 a분의 b가 돼요. 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남게 되니까 어차피 2는 고정이고 여기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쓰기 딱 좋잖아, 그지? 양수니까. 그래서 여기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게 되면 두 개를 곱하면 마침 역수기 때문에 여기가 1 처리가 될 거고, 그래서 최소값 자체가 뭐가 됩니까? 일단 4가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대로, 그 다음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얘는 얘대로 얘는 얘대로 각각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곱해서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 두 개를 곱해버리면 또 최소가 되지 않냐, 어차피 양수들이니까, 이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2루트 ab가 돼요. 물론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돼도 쓸 수는 있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씁시다. 2루트 여기는 a b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의 최소값들을 곱해서 이 두 개가 곱해진 것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버리면 또 얘랑 얘랑이 약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결과 4가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1번 풀이와 2번 풀이가 동일하게 다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6번. 자, 6번으로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A랑 B가 양수 조건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A 더하기 B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에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풀이로 또 가볼게요. 그죠? 일단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쭉 전개해 버리는 거고, 그러면 고정값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 버리면 1 더하기 4가 되니까 일단 5는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랑 요 부분 남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얼마야? b분의 4a가 되고 더하기 a분의 b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써, 아까처럼. 그럼 2루트 이거 어차피 다 약분될 거고 4가 되잖아, 그지? 이 값이 이제 4고 거기다 이제 5를 더해 놓은 거니까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9가 나옵니다. 맞죠? 네.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을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여긴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의 각각의 최소값들을 잡아볼 것이고요. 그럼 얘는 2루트 AB, 여기는 루트 2루트 AB분의 4가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최소값들을 만약에 곱했어. 여기랑 여기랑 곱하게 되면은 2 곱하기 2가 되고 AB는 약분되고 2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4가 되니까 얼마가 나와? 8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당연히 짐작하는 대로 일단 얘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불가능한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얻어야 할 교훈이 있어. 뭐냐면 이 둘은 왜 1번은 동일하게 적용이 잘 됐는데 두 번째 거는 동일하게 적용이 잘 안 됐느냐에 대한 이유를 확보하게 하는 것.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일단 그 이유는 심플해요. 왜냐하면 이 최소값과 이 최소값을 곱해서 최소값을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이 등호와 이 등호가 동시에 만족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등호는 성립을 했는데 이 등호가 성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았어야 하는 거고, 동시에 만약에 이 등호가 성립했으려면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과연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교집합으로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수가 있죠. A랑 B랑 같으면 이거가 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각각의 최소값이 동시에 등호가 만족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었고 하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면 동시 등호가 만족이 안 됐던 거야, 이게.
그게 불가능했던 거지. 이게 등호가 만족하려면 A랑 B랑 같았어야 하면서 동시에 이게 만약에 등호가 성립하려면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아야 하는데, 그럼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은 B가 4A랑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 B 대신에 A를 넣으면 A 값이 0이 돼야 되지. 그치? 그럼 B도 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양수 조건을 벗어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안 됐던 겁니다. 일단 첫 번째 포커스는 뭐냐면 두 번째가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때로는 1번으로 푸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1번 풀이가 막히면서 2번으로 풀어야만 하는 상황이 분명히 연출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스스로 따질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안 되면 다시 빠꾸하고 다른 방법 찾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유를 먼저 확실하게 좀 합시다. 일단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7번을 가기 전에 우리가 5번과 6번의 어떤 문제의 패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두 가지 상황을 한번 써볼게요. 거기 아래 빈칸 많으니까 그 7번 별로 쓸 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아래다가 쭉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많이 봤을 건데 A 플러스 B가 3일 때, 그지? A 플러스 B가 3일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를 주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봐야 된다? 개념에 의해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우리의 행동 영역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도 해봤잖아. 이 두 개를 곱한 것의 최소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을 고정시켜 놨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의 최소값도 같이 구해지는 거죠.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구조를 꼭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가 이런 패턴, 또 다른 하나가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곱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지? 이미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해야 한다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분의 1 곱하기 B분의 4를 하셔서 방금과 같은 1번으로 하시던 2번은 안 되니까 1번으로 밖에 못 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거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고정값으로 3이니까 결국에는 얘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갈 거란 얘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패턴이에요. 자, 얘를 또 이렇게도 바꿔볼게요.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두 번째인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1,4를 지나는 직선이 있다라고 쳐볼게요. 여러분 문제 풀면서 아마 보셨기도 할 거야. 아마 1,4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가 m이고 그 m은 0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그놈의 x 절편 a라고 지정해 놓고 y 절편 b라고 지정해 놨을 때 5a의 길이, 5는 여기서 이제 원점을 얘기합니다. 플러스 5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여기 m 똑같으면 안 되니까 최소값이라고 쓸게 그냥. 자, 얘를 구해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을 공부하고 있을 때 이런 문제를 내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방향성이 잡혀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는 범위가 산술기하 평균으로 제한된 시험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에 적응을 해야 돼. 뭐냐면은 특정 범위 내에서 나오지 않는 시험들에 대해서 적응을 하셔야 돼. 마치 모의고사 같은 문제들. 알겠지? 그런 걸 잘 적응하셔야 되고, 특히 고3 때 가서 애들이 정말 많이 헤매는 게 그 범위가 이게 확 넓어졌을 때 있잖아. 거기에 적응을 잘 못하거나, 일단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봤을 때 그냥 산술 기하를 다 떠나서, 그냥 알겠지? 산술 기하를 떠나서 쟤를 봤을 때, 저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아시겠어요? 여기서는 기울기를 m이라고 세팅했기 때문에 마치 이런 느낌으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 m을 가지고 식을 세워, 이런 느낌으로 가는 느낌이죠. 지금 어떤 가냐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래요. 여기가 지금 1,4인데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겼고, 자, 그래서 아무튼 m이 0보다 작아서 이렇게 됐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이제 b인데, 나보고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라고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 직선을 우리가 가장 심플하게 우리가 생각을 갈 수 있는 거는 이겁니다. y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죠? 문제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네. x 절편을 봤다라고 생각하면 y에다가 0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 4 넘기고 m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아마 x가 나올 거예요. 맞죠? 여기? 네. 그래서 여기는 1 마이너스 m분의 4가 됩니다. 자, b 갈게요. b는 x에다 0 넣은 거니까 x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되지, 그지? 마이너스 m 플러스 4가 돼요. 그래서 이 길이가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라? 지금 더하라는 거지. 그럼 두 개를 더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은 1이랑 4랑 더했으니까 일단 5가 이렇게 있는 거고,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m 플러스 m분의 4가 돼요. 그쵸? 네. 근데 안 묶는 게 더 좋군요. 자, m이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면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를 그냥 원래 풀어놓는 게 더 낫겠다, 얘들아. 그래야 이 각각의 양수가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실 거고, 그러면 5 더하기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쓰시면 이렇게 두 개 곱해져서 4가 되니까 여기가 4가 돼서 5를 더해서 9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여기 수학하 단원을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한 고2 때쯤 되면 이 문제를 보고 아마 이렇게 풀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이렇게 푸는 게 제가 봤을 때도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일단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는 요 마인드로도 지금 한번 가보자. 왜냐면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을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지금 중이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더 생각을 해보자. 물론 이 자체도 이미 산술기하 평균을 쓰긴 썼는데 조금 더 디테일한 생각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림을 그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1,4를 이렇게 지나잖아요. 1,4를 지나고 이렇게 직선이 그려졌고, 결국에는 지금 요 길이랑 요 길이를 지금 더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x절편이랑 y절편을 더해라라고 했으니까 내가 식을 쓸 때 x절편이랑 y절편이 보이기 편하게 식을 쓰면 제일 좋잖아.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a라고 주고 그냥 여기 b라고 줄게요. 그러면 식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식이 일단 만들어지고, 그죠? 만들어지고, 대신에 중요한 건 이 직선이 이 1,4를 지나야 되는 건 맞으니까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가 4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가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구한다고 지금?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곱한다. 아까처럼. 여기 썼던 그 예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이거 두 개를 곱해. 그럼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는 지금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가 되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아까 1 더하기 4 했으니까 또 똑같지? 일부러 지금 그렇게 만든 거니까 A분의 얼마야? A분의 B 더하기 B분의 4A 이렇게 돼서 아까 여기가 이제 4보다 크거나 같아서 얘가 지금 9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시겠죠?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봐봐. 아까 요 부분이 지금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부분이 1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최소값은 얘가 이제 9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의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9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같은 결론이란 말이지. 자, 근데 봐봐 이제. 여러분 이 9가 지금 성립을 했잖아요. 이 9가 얘가 지금 9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아니야. 최소가 9가 됐잖아. 그 생각해 보자. 언제 됐죠? 언제 됐냐면 그러니까 얘를 쭉 정리한 이거에서 산술기하를 평균을 쓴 게 4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했던 거죠 지금. 맞죠? 그러면 얘랑 얘가 서로 같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 그럼 얘랑 서로 같을 때니까 각각이 지금 2가 돼요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A분의 B가 2가 됐고 B분의 4A가 현재 2가 됐어요. 그래서 B는 2A가 됐고요. 4A는 2B가 돼서 어찌됐건 같은 결론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일단 얘가 됐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B 값이 요 A 값의 몇 배? 2배가 됐을 때 성립했다 이런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일단 그 정도로만 갖고 있자. 됐지? 자, 만약에 하나를 더 문제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 문제를 더 추가해 보자. 지금은 뭐 했지 얘들아?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거 했잖아. 그거 말고 여기 넓이 한번 가보자. 넓이의 최소값. 자, 이번에는 넓이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식은 어떤 식이에요? 지금 이 식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식은 갖고 있는 거야? 똑같아? 됐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가 1인 건 똑같은데 아까는 더한 거였으니까 그냥 A 더하기 B 이렇게 나왔잖아. 이거를 구하고 싶었잖아.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2분의 1 AB를 구해야 된다고. 이해되겠어? 다시 이걸 가지고 얘를 해야 돼. 그럼 아까처럼 곱할 수가 있다 없다? 곱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아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역수 비슷하게 만들어 산술계 평균 썼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자체로 산술계 평균을 써봐야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를 가지고 그냥 산술계 평균을 써서 일단 A, B를 만들어내자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거랑 이거 양수니까 어차피 양수 맞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가 두 개를 곱했으니까 AB분의 4가 돼요. 근데 이번에는 보통은 그래서 이 값이 깔끔하게 나와서 얘의 최소값을 구했는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 이 값이 주어진 상태니까 이렇게 거꾸로 이거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랑 이제 같이 계산되면 여기가 이제 루트 AB가 되고 여기 2 곱하기니까 4가 되고 여기가 지금 1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 여기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루트 AB가 얼마가 된다? 루트 AB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AB가 얼마가 돼요? 16이 되고
최소값은 8이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주목해 보세요. 이 등호 언제 성립했니? 이 등호 언제 성립했지? 얘랑 얘랑 서로 같을 때예요. 이 둘이 서로 같을 때예요. 근데 이 둘이 더해서 1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각각이 2분의 1일 때예요. 알겠어? 근데 각각이 2분의 1이면 A가 얼마야? 2인 거고 B가 얼마야? 8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여기 그림 다시 그릴게. 요거 지워도 되죠? 네.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 1,4를 지나는데 1,4를 지나는데 아까 두 길이의 합 말고 넓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넓이를 봤을 때 최소가 될 때는 A가 2고 B가 8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될 때 이 넓이가 최소가 된대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또 뭐 더 이렇게 가파르게 지나갈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지나갈 때, 지금 이 모양으로 지나갈 때가 넓이가 가장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땡땡 무슨 점이죠? 저 점은 1,4는 저 삼각형의 원심? 외심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항상 저게 항상 넓이에서는 항상 저런 패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2,3이에요. 이렇게 여기 지나는 직선 그렸는데 이 넓이가 가장 최소가 되고 싶대요.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럼 얘가 얼마일까요? 4고 여기가 6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이 둘의 가운데 점이 2,3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은 항상 빗변의 중점에 있거든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식 자체를 처음부터 보세요.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해. 왜냐면 그리고 여기다가 x에다 뭐 넣고 뭐 넣었잖아. 그리고 그 최소값은 결국 이 등호가 성립할 때였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등호가 성립하려면 결국 이거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떤 A가 어떤 값이 있잖아? B도 어떤 값이 있잖아? 그럼 얘는 2분의 1 A가 돼야 되고 얘는 2분의 1 B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A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떤 값을 넣잖아. 여기다가 어떤 점을 들어갈 거란 말이야. 어떤 값이 여기랑 여기에 이 점을 통과한다니까 여기선 지금 1, 4가 들어간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2, 3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1이 되려면 이거의 2배, 이거의 2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이 이것의 x값의 2배, y값의 2배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점이 항상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빗변의 중점이니까 항상 외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좀 풀이 과정을 좀 줄이고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요거 7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7번. 여러분 이 패턴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 자체로 나오면 별거 없는데 이걸 되게 꽈가지고 되게 피곤한 스타일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간혹.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일단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양수 ABC 양수 ABC에 대해서
여기 A, B, C에 여기 A 더하기 B, B 더하기 C, 그 다음에 C 더하기 A. 자, 이거에 얘가 m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이 m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아시겠죠? 네. 이거 가지고 문제 난이도를 높여놓은 대표적인 문제를 제가 넣어놨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때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거 전개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전개하면 큰일 납니다. 딱 봐도 이건 전개하면 답 없겠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개하지 않고 풀어야 돼. 어떻게든. 그럼 전개하지 않고 풀려면 방법 없지 않아? 양수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각각 산술기하 평균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안 하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죠.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죠? 그럼 B 더하기 C는 2루트 BC, C 더하기 A는 2루트 CA 이렇게 돼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찾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의 최소값을 찾는 거니까 일단은 얘라도 먼저 최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그럼 얘의 최소는 아까 했던 그 느낌대로 이 각각의 최소값들을 동시에 그냥 곱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그럼 만약에 A 더하기 B, 그 다음에 B 더하기 C, 그 다음에 C 더하기 A를 했을 때 얘의 최소는 그래 각각의 최소를 곱해서 8이 될 거고 A 2개, B 2개, C 2개니까 그냥 A, B, C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험성이 있어. 그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세 개의 등호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지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빠꾸 하면 돼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이거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으면 돼요. 이 세 개가 동시에 다 똑같으면 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어떤 뭐 또 다른 제약이 없으니까 지금. 그지?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8ABC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얘의 최소가 8ABC고 여기 ABC니까 약분하면 얘는 8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 패턴 일단 기억해 두시면은 될 것 같고 잠깐 휴식했다가 다시 이어서 갈게요.